다이그로부터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파종 6월 23일 날 파종했던 립톱스 보여드리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시간이 약간 늦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났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가 그 하나의 봉지에 있던 걸 다 털어놓은 거고 여기도 다 털어놓은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사각 화분은 그래도 조금 골고루 퍼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났거든요, 애기들이.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정도 보여요. 9개 정도 보이고요. 요거는 한 80개, 씨앗을 80개 정도 파종을 했는데, 요거는 보면은 이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뿌려졌나봐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요건 11개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만 11개, 12개 여기도 있네요. 요거는 12개 정도. 80개에서 12개. 좀 더 지나봐야지 알겠지만은 어쨌건 요렇게 지금 나왔어요. 귀엽죠? 하나, 둘, 셋, 넷. 다시 세볼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 10개 정도 나왔네요. 귀엽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니까 나왔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새싹도 아니고 콩나물도 아니고 굉장히 귀여운, 이게 이제 막 뽀글뽀글 자라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사실 뭐 립톱스 제 취향은 아니지만 한번 키워보려고 파종하는 재미로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방법은 구매하실 때 다 알려줘요. 거기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고, 아직도 이렇게 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거를 다시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애기들이 나왔으니까 뭐 다시 바꿔줘야 될지 어줘야 될지, 좀 클 때까지 놔둬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소식 전하고요. 보름? 6월 23일 날 파종했으니까 지금 15일 정도 만에 이렇게 애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번에 오늘 소식 보여드렸습니다. 먼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먼노는 쉬운 파트가 아니에요. 먼노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파트인데, 먼노랑 먼노와 콜로라타 이 가족들의 만남이 굉장히 많은 교배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쉬운 조합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100분이 있는 다육이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쉽게 그냥 라우이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 거 라우이는 너무 찌글찌글하니 안 예쁜 라우이가 있는데, 6월 30일 날 도저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요 라우이를 제가 여기다 물꽂이를 하겠다고 했는데, 와, 안 나와요, 뿌리. 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저는 시간은 좀 많아요. 다육이도 그렇겠지만. 얘는 라우이고요. 얘는 콜로라타예요.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지금 얘네들이 이 콜로라타가 제가 지금 살균제를 쳐가지고 얘가 노란 걸 뒤집어 쓰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이 두 개가 섞이면 어떤 다육이가 나올 것 같은가요? 요 두 개를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콜로라타와 라우이의 교배종은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다육이들이 아주 많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해드릴 거는 바로 먼노예요. 먼노. 저는 국민다육이 중에서 파랑새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요즘 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는 다육이가 바로 먼노예요. 희한하죠? 이제 와서 뜬금없이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키우면 키울수록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요 먼로예요. 물론은 아주 컴팩트하게 이렇게 자라는 다육으로 좀 대체적으로 큰 이런 얼굴을 갖지는 않지만 작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보통 에케베리아 속들 크게 키우면 20cm, 직경이 20cm 정도 되는데 먼노는 그 정도까지는 안 크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작은 축에 속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작고 아름다운 다육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황, 분홍, 붉은색의 은은한 파란빛, 파란빛, 애기 때 파란빛 나죠? 촘촘한 로제트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 보면 파란데 이 파란 색감은 왠지 콜로라타의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것 같죠? 제가 키워본 바에 의하면 먼노의 장점은 웃자라지 않고요. 가을, 겨울, 봄에 걸쳐서 100분에 쌓인 이 아름다운 색을 보여주는 게 먼노의 최대 장점입니다. 요거는 애기 먼노예요. 애기 먼노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 먼노는 사실 대품 먼노 철화에서 좀 이렇게 분리된 하나의 먼노인데 잎이 약간 길기는 하지만 얘도 먼노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노가 이런 모양, 이런 색감을 묵히면 가지게 되죠. 좀 더 묵히면 훨씬 더 예쁘죠. 오죽하면 오렌지 먼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줍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육이 처음 시작할 때요, 오렌지 먼노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 오렌지 먼노는 일반 먼노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어갖고 저는 그때는 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몇 개 안 사고 모아가지고 그 오렌지 먼노 사고 싶은 거 하나 사면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참 바보 같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데 그때는 이 5,000원짜리 이 하나 안 사고 2,000원짜리 2개 사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제가 오렌지 먼노는 나중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처음 시작할 때 한참 막 핫하게 유행했던 게 오렌지 먼노하고요. 그때 릴리 패드가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 다음에 국민다육이 중에서는 프리티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때랑은 좀 다르죠. 월드 오브 서큘런트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에서는 먼노에 관한 정보를 얘가 어디에서 왔냐, 이 다육의 모태지에 관해서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노가 그 사랑받는 거에 비해서요, 정보가 좀 귀한 편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반면에 정보가 좀 희귀한 게 바로 요 먼노예요. 그런데 농사로, 우리나라 이제 농사로가 먼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명을 에케베리아, 라우이와 그 다음에 린지아나의 교배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아예 해요. 그런데 그 월드 오브 서큘런트에서 먼노를 그냥 에케베리아 먼로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의 그 엑스플랜트나 심폴이나 이런 곳에서도 먼로라고 그냥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농사로는 먼로라는 표현 학명 대신에 에케베리아 라우이와 린지아나의 교배종으로 이렇게 학명을 아예 그렇게 표시를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린지아나는 월드 오브 서큘런트를 찾아보면은 에케베리아 린지아나가 에케베리아 콜로라타와 동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먼로는 한마디로 라우이와 콜로라타의 교배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먼노 성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요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끝에 손톱이 막 살아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끝에 막 손톱이 이렇게 막 뾰족뾰족 살아납니다. 밑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로 막 손톱이 이렇게 막 나와요. 사실 먼노가 얘도 보면은 손톱 끝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죠. 저는 얘가 먼노가 그 손톱이 없는 다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손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빼쪽빼쪽하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바로 콜로라타의 모습이겠죠. 돌나물과에 속하고요. 관리 수준은 보통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 요구는 약간만 돌봐주면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딱히 먼노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해줄 게 없습니다. 얘처럼 순둥순둥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주인을 졸라대지 않는 다육이는 정말 드물게 얘가 그래요. 먼노가 그렇습니다. 하엽도요, 잘 안 생겨요. 독하죠? 아주 잘 버팁니다. 잘 버틴다는 뜻이 이런 뜻인가 봐요. 아주 잘 버티고요. 하엽도 정말 많이 안 생겨요. 지금 보면은 이 다육이는 그 베란다 안에서 키워서 햇볕을 막 딸딸 받지 못해요. 지금 베란다 안에 해가 안 드니까. 얘가 애기긴 하지만 얘는 그렇고요. 얘는 지금 정말 얘네 두 개는 햇볕이 진짜로 많이 쪼이는 곳에 들어가 있고 차광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얘네가 지별판 위에서 크고 있습니다. 왜 얘네를 지별판 위에다 제가 놨냐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먼로기 때문에 물을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좀 하드하게 얘네들을 강하게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돌봐주지 않아도 잘 크는 다육이고요. 봄, 여름, 가을에 성장을 하는 여름 생장형 다육이고 겨울에 휴면합니다. 생장 속도는 보통이라고 하는데 저는 얘가 참 천천히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이겠죠. 빨리 컸으면 하는 마음에. 최저 온도는 5도씨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광 요구도 강한 빛. 얘는 정말 햇볕 많이 받아야 예뻐집니다. 햇볕 많이 안 받아도 그냥 요 정도는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햇볕을 많이 받아야 얘는 진짜 많이 무겁거든요. 요 정도 빛감 좀 내주고 더 많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먼도는 많은 해가 필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배치 장소는 발코니, 창측. 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코니, 창측까지. 그러니까는 베란다에서 창측이면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사실 베란다에서 키울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6개월 이상을 키우면 6개월째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잎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6개월간 지나면 이제 얘가 한계에 드러나는 거죠. 잎이 아래로 처진다는 얘기는 빛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6개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대를 내놓거나 직광을 쪼여주거나 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줘야 되는데 6개월 안으로 그런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주기는 봄, 가을에 한 달에 2번 정도 관수를 하시면 되고요. 건조하게 키우기를 추천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고 관수와 관수 사이에 반드시 화분이 바짝 마르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단수, 겨울철에도 단수하는 것이 좋은데 여름 장마철 단수를 하는 거는 뭐 곰팡이병도 있지만은 역시 무름병이라든가 이런 병에 노출이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겨울에는 곰팡이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먼로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생기지 않고 화분에 바짝 이렇게 붙어서 살기 때문에 통풍이 사실 좀 불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물을 많이 주고 화분이 마르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요런 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아래가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좀 조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먼로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왜냐면 잎이 위로 이렇게 뻥긋하게 솟아올라서 아래가 통풍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퍼지면서 자라면 이렇거든요. 근데 물을 바짝 굶기면 얘네들이 연꽃처럼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사실 저는 그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잘못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자구 번식과 이제 잎꽂이 번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먼로 적심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먼로 적심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이유는 먼로를 굳이 그렇게 번식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먼로는 적심의 여지도 없이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그렇게 먼로가 잘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적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원산지는 멕시코로 되어 있고요. 형태 분류는 장미 얼굴 하고 있죠? 로제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엽색의 변화는 빛을 많이 받으면 잎끝이 붉게 물들면서 엄청 예쁘죠. 오죽하면 오렌지 먼로라고 하는 파트가 새로 생길 정도로 아주 예쁜 색으로 물입니다. 꽃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안쪽은 주황색, 바깥쪽은 분홍색 꽃이 핀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먼로 꽃을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습니다. 얘네도 꽃이 안 폈고요. 얘도 꽃이 안 폈어요. 뿌리는 가는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병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먼로는 무름병으로 보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제가 많이 걸렸던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 먼로가 있는데요. 얘의 대품 엄마가 먼로 철화인데 그 애의 먼로 철화 부분이 다 이렇게 이런 병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먼로를 키우면서 한 3개 정도 무너졌는데요. 그 3개가 모두 똑같은 이 병으로 무너졌어요. 무름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곰팡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생장점 부위가 새까맣게 이렇게 타들어가는 이런 그 질병에 걸립니다. 사실 무름병은 조직이 그러니까 세포벽이 괴사돼 갖고 물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이 병은 그런 병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금 말라가고 있잖아요.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바짝 말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곰팡이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곰팡이하고 무름병하고는 그 방제와 예방을 하는 그런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먼노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 잘 걸려요. 그러니까는 먼노는 요 병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파악을 한 다음에 따로 좀 방제를 해가지고 이 병을 걸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먼노를 한 10개 정도 키운다고 하면 그 중에 3개를 이 병으로 보냈거든요. 결코 확률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먼노한테 이 병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시키고 있답니다. 병충해로는 먼노도 깍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깍지 깍지약을 살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먼노는 라우린지의 콤팩트한 종으로 식물체의 지름이 10cm 정도 되고 잎이 짧고 라우린제보다 붉은 빛이 더 많고 더위에 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위에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 지별판 위에서 햇볕 지금 딸딸 받으면서 크고 있어요. 여러분, 라우린제는요, 에케베리아 라우린제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먼노랑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먼노도 역시 라우이하고 콜로라타가 교배종으로 나온 게 바로 에케베리아 라우린제거든요. 그래서 라우린제도 먼노랑 비슷하게 생겼고 요 먼노 자체도 라우이와 콜로라타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라우이와 콜로라타의 교배종 다육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콜로라타로 교배해서 나온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콜로라타 교배종 다육이들을 나중에 한번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요 먼노는 딱히 정말로 괴롭히지 않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다육이에요. 요 병만 조심하시면 먼노는 키우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먼노는 그 물을 많이 찾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고 그만큼 웃자람도 덜한 다육이어서 키우기가 무난하고 색감 변화는 약간 좀 묵어야지만 한 3년 정도, 아기를 사다 키우면 3년 정도 지나야 예쁜 색을 볼 수 있는 다육이가 먼노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먼노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립톱스 파종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